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한때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추락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7일 전세는 두테르테와 그의 딸 사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 두테르테와 맞서다가 투옥을 당하기까지 했던 마리아 레사 기자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이 필리핀의 정세를 완전히 돌려놓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테르테는 이제 침몰하는 배의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니케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테르테는 딸 사라와 함께 부통령, 대통령 동반 출마를 생각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보여왔지만 헌법 정신 훼손이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이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두테르테의 부통령 출마는 사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저질렀던 대규모 잔악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책 특권이 있는 부통령이 출마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그러나 두테르테의 인기가 추락하고 그동안에 두테르테의 정치적 동반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테르테 정부 내의 부패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두테르테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는 두테르테의 딸 사라도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두테르테의 권력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두테르테는 지난 9개월 동안 무려 21%나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심지어 그의 고향 민다나오에서조차 이 두테르테의 부통령 출마 계획을 반대할 정도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 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이 필리핀 전국에 핵폭탄을 터뜨린 셈이 됐습니다. 필리핀 최초의 노벨상을 받게 된 마리아 레사는 이 권위주의적 파퓰리즘의 물결에 맞서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온 반 두테르테 세력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또한 두테르테의 딸 사라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압도적 우위를 보이던 지지율 역시 추격자에게 따라잡히면서 이젠 사라가 입장을 바꿔서 대선 출마를 한다 해도 당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두테르테, 딸 사라 두테르테로 이어지는 분여간 대통령 승계는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사 기자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필리핀의 정세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마리아 레사 기자는 한마디로 권위주의적 파퓰리즘 정권에 대항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은 언론이죠. 마리아 레사 기자가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온라인 매체인 레플러는 2011년 두테르테 당시 다바오 시장이 무자비한 범죄 소탕 정책을 강행을 하니까 이걸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권력 세력은 이 레플러의 반 두테르테 기사를 가진 자와 외세를 두둔하고 영웅을 엿보이는 이런 가짜 뉴스로 몰아세웠고요. 사회혁신에 역행한 반동 저널리즘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압박은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두테르테는 그의 측근들이 장악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기관을 통해서 레플러 기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탈세,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을 반복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지난 2018년 레플러에 대해서 현장 취재 제한 조치를 내렸고요. 현재 레사 본인도 탈세, 명예훼손 같은 모두 7개 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들 권력 세력은 레사와 레플러의 기사에 대해서 미국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의 하수인이다, 범죄자다, 가짜뉴스 아울렛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레사 편집인과 레플러 기자들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두테르테를 무작정 지지하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박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테르테의 열렬 지지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쓰레기 기자, 기생충, 민중의 적, 이런 비난과 모욕과 협박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자들의 신상을 탈탈 털어서 이 가족이라든지 친구까지 비난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압박과 위협, 핍박의 상당수의 기자들이 결국 레플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경 없는 기자회의 국제 캠페인 책임자인 레베카 빈센트는 레사는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가혹한 온라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직접 싸우지만 온라인에서는 보이지 않는 악플러들의 무차별 공격에 노출돼서 더 심각하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빈센트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실을 취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레사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두테르테 정부가 오히려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레플러의 레사 편집인은 지난 2018년 6월 포르투갈의 소도시 에스토리에서 열린 세계 편집인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확증 편향,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자기 확신에 빠진 권위주의 정권과 대중 독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널리즘의 겨울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사 편집인은 또한 지난 13일 영국 인디펜던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히틀러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그의 파퓰리즘 거짓말을 유포시켜서 결국 두테르테를 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사는 그동안의 두테르테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그러면서 두테르테 정권 못지않게 작심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레사는 이어서 두테르테가 히틀러라면 페이스북은 밴드웨건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사가 말한 밴드웨건이라는 게 뭐냐면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고개단과 악대를 말하는 거죠. 레사는 이번 인디펜던트하고 인터뷰에서도 이 페이스북 같은 밴드웨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테르테와 같은 선동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둘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두테르테의 파퓰리즘적 수사학은 히틀러와 같은 방식으로 일견 매력적이라 그러면서 분노와 증오로 엮인 이 두테르테의 거짓말은 페이스북에서 사실보다 빠르게 유포돼서 그의 세력을 키웠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중선동과 막말 정치로 지지 기반을 다져온 두테르테에게 페이스북은 더할 나위 없는 날개를 달아줬다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레사는 그동안의 탐사 보도를 통해서 필리핀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가짜 계정 26개를 발견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는 이 계정을 통해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반정부적인 언론인과 정치인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인권 변호사와 과거의 민주투사들이 이끄는 나라였죠. 또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들이 그것도 권력층이 주도해가지고 권위주의 정권과 대중 독재가 등장을 하고 더불어서 저널리즘의 겨울이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현실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레사는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쓰며 권위주의적인 필리핀 정권을 폭로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악조건에 빠지는 세상에서 이상을 옹호하는 모든 저널리스트를 대표한다라고 선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필리핀의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전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테르테에 대한 환멸감까지 급부상하면서 두테르테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레사 편집인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가장 곤혹스러운 이는 아마도 두테르테 대통령일 것입니다. 줄곧 자신을 비판한 언론인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이터 통신은 레사 편집인에 대한 노벨상 수상이 확정 발표된 지 3일이나 지나가지고 지난 11일 필리핀 대통령궁 해리 로케 대변인이 레사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두테르테가 레사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한 탓인지 수상 소식에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 9일에 열리게 될 필리핀 대선 누가 뛰고 있을까요?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무려 97명이 이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11월 15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일단 지난 11일 니케이가 밝힌 가장 주목받고 있는 5명의 후보는 이렇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널드 바토 델라 로사 후보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펄스 아시아의 여론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바토 상원년, 지금 59살입니다. 이 바토는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당시에 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여당인 PDP 라반의 후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뒤늦게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는 두테르테의 딸 사라의 대선 출마 포기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대선에 투입된 후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 대신에 출마했다는 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유산과 마약과 부패, 또 테러리즘과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속에서 경제 회복을 이어갈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두테르테의 오랜 보좌관이었던 봉고 상원의원입니다. 한마디로 두테르테의 후계자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베르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펄스 아시아의 9월 조사에서 지지율은 15%로 두테르테 딸 사라에 이어서, 사라는 20%인데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봉봉 후보는 과거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지난 2016년의 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레니 로브레도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프란시스코 이스코 모레노 도마코소입니다. 펄스 아시아의 9월 조사에서 지지율은 13%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이스코 모레노는 현재 마닐라 시장으로 자신을 중도주의자라고 부르면서 필리핀을 치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가문 출신도 아니고 평범한 필리핀 사람이라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직 배우로서 아주 잘생긴 외모가 무기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이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자란 소위 흑수저 출신입니다만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16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질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마뉴엘 매니 파키아오입니다. 이 펄스 아시아의 9월 조사에서 지지율은 12%로 4위이긴 합니다만은 대선 출마 선언자들 중에서 지지율 1위인 봉봉 마르코스와는 불과 3%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전이 더 기대되는 후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대통령 선거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 측에서 은퇴를 했었죠. 그는 이 두테르테 현 대통령에 맞서서 두테르테 정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부패한 공무원들을 향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 모두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런 선전포고까지 해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파키오의 무기기는 역시 흑수저 출신으로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필리핀의 역전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리아 레오노르 레니 로브레도입니다. 이 펄스 아시아의 9월 조사에서 지지율은 8%였습니다. 현직 부통령인 그는 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두테르테와의 친중 예고에 강력하게 맞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그녀는 이 소외된 사람들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만은 두테르테의 벽에 막혀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필리핀 대선에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스는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